내 계좌는 내가 지킨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통로 모두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가 편하신 분들께서는 02786-107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좋으신 분들은 1668-4917번, 1668입니다. 1668-4917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은 반드시 써서 보내주시고 한 건당 50원의 이용료가 든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00초 문자 상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로 고민 종목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문자하면 어떤 고민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함께 보시죠. 오늘 문자함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살펴보자면요. 5G 관련주 대한광통신 끝자리 번호 0670님 계시고요. 이외에도 삼익THK 그리고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었죠. JNK 히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젠, SFA 반도체, SM라이프 디자인과 같은 고민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슈가 있었던 이 수소차 관련 종목 고민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NK 히터 비중 50%, 매수 가격은 7,800원. 손절해야 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끝자리 번호 931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JNK 히터,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이재모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JNK 히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오늘 올라온 이슈들은 뭐 앞서 시황하고 섹터를 이야기할 때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다 올랐죠. 그래서 JNK 히터 같은 경우도 오늘 일단 분명히 주가는 오늘 산업 섹터가 올라갈 때 같이 반응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다시 한번 주가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수소 엑스포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번 주는 비교적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루의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수요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이 비교적 다른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과 좀 다르게 비교적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도 많고 그냥 국채까지만 하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이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은 어느 정도 거의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뭐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 개별적으로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신고가가 7,800원 이 국면입니다. 이 국면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상승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았을 때는 충분히 매수하신 단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올라와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차라리 좀 더 높게 바라보셔가지고 일단 전고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0,000원까지는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JNK 히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제 수소 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소식에 오늘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수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고점 라인 10,000원대까지 목표 가격 챙겨주셨습니다. 상담 내용과 함께 가격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고민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풀어보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이분의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삼익THK 때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삼익THK 매수 가격 12,500원에 비중 50% 들어갔는데 스트레스 받네요. 꼭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고 계십니다. 끝자리 번호 1011님의 고민인데요. 삼익TH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람 전문가님, 이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좀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삼익THK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종목 자체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적이 그래도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꾸준하게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본다면 사실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최근에 좀 단기 급등세를 사실 보였던 이유는 로봇과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좀 급등락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좀 이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테마가 이후에 소멸이 되면서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테마가 완전 소멸이 되면서 더 이상 주가 흐름이 좀 많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비중이 50% 이상씩 되시다 보니까 사실 보시는 손실이 좀 많이 크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테마가 아무래도 뭐 다시 형성이 된다면
주가가 좀 뭐 급등할 수 있는 요인들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여지는 가능성은 조금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한다면 지금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으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방향으로 일단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본다면 좀 주가가 사실은 좀 더 리레이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좀 매수가까지 좀 올라왔을 때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좀 줄이시는 부분들 일단 좀 추천을 드리겠고 남은 비중을 한 14,000원까지 좀 가져와서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익티 HK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이 로봇 관련 테마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비중 20%까지 축소하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 목표 가격 한 13,000원대 라인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상담 내용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100초 문자 상담 잠시 후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종목들 지금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접수받아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전화로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자, 어떤 분이 연락 주셨을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액프로. 액트로요? 네. 네, 액트로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액프로가 제가 얼마 지금 보자. 11,800원에 20%. 11,800원에 20% 보유하고 네네. 계시고, 네. 네. 오늘 마감이 12,000원인데 수익권이시겠네요. 네, 그걸 못 팔았어요. 그래서 음. 아니 이거를 왜냐면 신청을 네. 해놔가지고 네. 이거 얘기를 듣고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상담 전화가. 그래서 내가 일단 확인하고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하려고. 잘하셨습니다.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뭐 굳이 조금 수익 그렇죠. 내고 나오는 것보다는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뭐가 가장 네. 궁금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까지 갈래나 음. 아니면은 뭐 미리 팔아버리고. 네네. 혹시 기업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 뭐 조금 하다가 말다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액트로는요, 이재모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서 중간중간 궁금한 것들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액트로를 제가 다시 한번 조금 확인을 할 건데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죠? 지금 한 기간적으로. 5일 됐어요. 5일 정도 한 되셨죠? 5일 됐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를 좀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 조금 제가 확인을 하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랬어요? 네네. 일단은 액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잘 벌어들이는 게 사실 기본적인 사실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네. 액트로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주가가 한 번씩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막 네네. 쭉 빠지고 그렇던데.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기적으로 조금 급격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누군가는 좀 아래에서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위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팔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그게 조금 몰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힘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나 보통 그런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떨어지려고 하지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떨어지려고는 하지만 되돌아 올라가는 힘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네네. 주가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대각선으로 빨갛게 두 개 정도 라인을 그어놨어요. 그죠? 네네. 예. 지금 분명히 국면은 추세적으로 볼 때 제가 추세를 말씀드리는 건데 약간 상단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번 더 추세가 더 위로 올라가려면 이 기업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은 조금 제가 볼 때 약간 애매한 부분들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액트로가 보니까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실적이 지금 올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했을 때 액트로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1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2분기는 1분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실적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추정치지만. 그래서 아니, 저도 그 실적 보고서 들어간 거예요. 네네. 연간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건데 분기 단위로는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요. 2분기는. 그러면 지금 주가가 한 차례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추세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렇게 한번 올라간 흐름은 내려가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네. 근데 지금 한번 올라섰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물론 주가가 힘이 있어가지고 계속 내려갔다가 올라가지고 내려갔다가 제자리에 올라와줘서 자리를 지키려고는 하지만 이게 힘이 어느 정도 붙일 때가 있을 건 말이죠. 분명히. 이게 수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한 차례 정도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중장기 투자하실 거라면 만약에 지금보다 가격이 오히려 내려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10,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과감하게 비중을 한번 실어보셔도 더 사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고 내가 짧게 매매하시는 성향이라면 네네. 짧게 매매하는 건데. 그런 성향이시라면 네. 제가 볼 때는 매수가 이상 올라오시면 한 번 정도 정리를 한번 했다가 네. 다른 종목이나 아니면 이 종목을 좀 잘 보셨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내려오게 되면 더 그때 사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럼 지금 12,000원이 지금 상단이에요? 이 이상 더 지금 단기로는 치고 올라가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뭐 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장세가 안 좋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렇거든요. 그러면 네네. 뭐 실적 좋다는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로 집중될 수도 있고 최근에 추세가 안 좋은 종목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수급은. 예, 근데 액트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보다 2분기가 약간 꺾여 내려오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볼 때 실적이 그러면 그 흐름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고 보면은 계속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보다는 차라리 좀 더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럼 지금은 그럼 일단 뭐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죠? 네네. 12,000원 네, 정도에서. 매도했다가 다시 좀 내려오면 사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까지는 뭐 그냥 저대로 움직이겠어요? 네, 크게 뭐 제가 볼 때는 움직임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만약에 여기서 내일까지는? 운 좋게 내일 뭐 급등해서 올라가 준다. 예, 그러면 더 뭐 여유 있게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련 두지 말고 이익 실현하고 다시 내려가면 그때 한번 사보자 의견 드릴게요. 그래요.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로 고민 종목들 보내드리면 제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문자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제가 골라서 풀어드릴 텐데요. 오늘 장에서 하락세가 나왔던 제약바이오 종목 고민들이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TNR 바이오팩 이 종목도 오늘 장에서 많이 빠졌고요. 끝자리 번호 8231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고요. 이외에도 한올바이오파마 시젠도 오늘 장에서 하락세 나타냈죠. 이번에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번호 7306님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즌 매수 가격 22,300원에 비중 20%입니다. 얼마나 올라갈지요? 매도 시기에 대한 도움 받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시즌에 대한 궁금증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시즌 현재 이분께서는 수익권에 계시긴 하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의 매도 시기를 잡으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궁금증은 주보람 전문가님께 부탁드려서 해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람 전문가님 시즌에 대해서 도움 해결 도와주시죠. 네, 일단 지금 매도 시기를 여쭤보셨는데 당장 좀 빨리 매도하시는 방향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나 지금 사실 실적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일단은 좀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1분기 때부터 해서 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200억 원 정도, 185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너무 높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론 시젠의 기술력은 정말 좋습니다. 뭐 PCR이라고 하는 분자 진단에서 뭐 이제 정말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실상 뭐 거의 글로벌 최초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여기가 실제로 마켓에 침투를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의 실적이 일단 나오는 것도 사실 좀 의심스럽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 수준은 너무 높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퍼가 올해 실적으로 본다면 45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에서 물론 뭐 퍼를 뭐 40배 이상씩 뭐 줄 수는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것도 너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40배까지의 어떤 펄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증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 사실은 좀 매도를 해서 가져가시는 게 우선은 수익 실현을 좀 하셨다가 뭐 눌림목에서 다시 뭐 매수해서 가져가시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높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글로벌 최초의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술력은 좋은데요. 현재의 주가 수준이 매우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시즌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 골라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고민 풀어보면 좋을까요? 이분은 딱 지명해서 도움 요청하셨네요. 이재모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하츠 매수 가격 7,200원에 비중 40%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가 슬슬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샀는데 한동안 오르지 않고 물려버렸어요. 어떡하죠라고 끝자리 번호 6674님께서 하츠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하츠가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또 빌트인에 대한 이러한 이슈 때문에 기대가 크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같은 상황에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이재모 전문가님, 하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하츠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내용이 한 번 정도 크게 반등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게 최근 한 5월 달부터 보면 주가가 안 빠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과정이고 이렇게 보통 횡보하던 이제 주가는 한 번 정도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크게 한번 오르는 형태의 어떤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들이고요. 불가능한 것들은 아닙니다만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츠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이겠죠. 이때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뭐 일정 정도의 어떠한 그 중요한 가전제품들을 많이 공급을 하는 업체들, 특히 뭐 후드 레인지를 공급하는 하츠 같은 경우도 그때 부각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가가 다시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121 이평선을 지지를 못 받으면 오히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실적만 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위로 가는 것보다 아래로 가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의견입니다만 저는 기업의 기본적 분석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반등 나와주기를 기대할 뿐이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역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 분명히 이 국면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국면에 있던 주가가 올라와줬기 때문에 그 테마나 이슈가 그다음에 수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이 121 이평선 이 국면입니다. 한 6,800원, 6,600원 정도를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아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좀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하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은 이 3월 정도에 이슈나 테마에 따라서 주가가 힘을 받긴 했었으나 실적 면을 잘 참고해 보신다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손절 가격 잘 잡아봐야 할 텐데요. 6,600원에서 6,800원 정도 챙겨 주셨으니까요. 상담 내용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초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자, 이번엔 어떤 분이 연락 주셨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기업 도와드릴까요? 예, 파미세를 9,900원에 10%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언제쯤 손절해야 될지 싶어가지고요. 오늘 마감 가격이 8,210원 정도니까 꽤 손실률이 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가 하락에 대해서 왜 하락하고 있는지는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왜 그렇다고 하던가요? 그 재무 팀장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회계감사 처리 네. 잘못했다고 공시 떴었죠? 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파미셀은 제약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주보람 전문가가 좀 잘 보시거든요. 이 기업은 주보람 전문가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8,000원까지 잠깐 순간 내려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사실은 2015년도에 정지가 됐던 사업들인데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의 전해질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이제 정지가 됐었는데 그걸 2017년에 손상 처리를 하다 보니까 회계 위반과 관련된 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상각
이게 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지연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악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사실 파미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간경변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얘가 사실 2월 달에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간경변 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를 좀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얘가 그 이후에 사실 주가 계속 내렸던 건 이게 조건부 허가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상당히 중요하냐면 파미셀이 지금 이 간경변 치료제가 임상 2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임상 3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임상 3상을 진행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미셀이 가져왔던 전략은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 판매를 하면서 임상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온 돈으로 충당을 하면서 임상을 진행하겠다. 원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건부 허가가 나오질 않으니까 판매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돈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임상을 진행하려면 상당히 뭐 500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뭐 한 13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지금 상당히 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얘가 지금 회계 기준을 또 위반을 하면서 증권을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4개월 네. 동안. 그러면 유상증자도 할 수가 없고 뭐 채권을 발행할 수도 없고 사실상 뭐 차입을 해야 되는데 차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임상이 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시지만 일단 좀 매도를 하시는 방향들이 좀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뭐 비중이 적으시니까 일단 좀 손실을 좀 보시더라도 일단은 좀 지금 사실 뭐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손실이 좀 크시겠지만 일단 좀 매도를 하시는 방향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어떤 문자 있을지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도 문자로 접수가 되고 있고요. 앞서서 저희 고민 해결 감사하다는 문자도 들어왔는데요. 문자만 함께 살펴보시죠. 감사합니다. 이재무 전문가님, 하츠는 손절 각오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끝자리 6674님께서 감사 문자 인사 이렇게 답장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기업 분석 잘하고 현재 주가가 어떤 수준인지 잘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도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컴 MDS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컴 MDS 매수 가격 13,850원에 비중 20%입니다. 향후 전망 꼭 좀 부탁합니다. 라고 끝자리 번호 930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함컴 MDS 이 종목은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전문가님 함컴 MDS 이 종목 기업 분석과 함께 현재 주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죠. 네, 한컴 MDS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맞더만 예전에 아마 MDS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그 인베디드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많이 공급을 하고 국방 쪽으로도 공급도 하고 차량 쪽 이쪽에 많이 이제 산업에 좀 엮여가지고 굉장히 실적이 사실은 조금 안정적이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과 컴퓨터죠. 이쪽 그룹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명도 바뀐 기업인데 지금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바닥권에 있지 않아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밸류의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 수준인데 올해 뭐 영업이익이 예상치입니다만은 지금 한 111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PER 기준 한 11배, 12배 뭐 이 정도 범주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 한컴 MDS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한 2배 이상의 사실 주가가 충분히 거래될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이슈인지 모르겠습니다. 5월 달부터 급격하게 주가가 한 달 가까이 쭉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의 어떤 주가가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시기보다는 앞으로 전망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적도 다시 안정화되고 있고 이 기업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잘했었기 때문에 연구 개발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제가 볼 때는 향후 올해 뭐 하반기 내년도에 이렇게 꾸준하게 나올 시점들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2020년 되면은 과거에 국책과제나 연구했던 것들에 대한 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저점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홀딩해 주시고 목표 주가 자체도 좀 길게, 기간도 길게 목표 주가도 한 2만 이상까지 보는 게 좀 어떨까. 중장기 투자를 좀 권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컴 MD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챙겨주셨는데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홀딩하시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 풀어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한올바이오 파마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32,000원에 비중 15%인데 전문가님 계속 흘러내리는데 전만 부탁드립니다. 꽁료 감사합니다. 라고 하트까지 붙여주셨어요. 끝자리 번호 1325님의 고민 문자였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이분은 매수하신 좀 되신 것 같은데요. 매수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왜 그런지 주보람 전문가님 해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한올바이오 파마 자체는 사실 상당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나올 수 있는 호재가 거의 다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술 수출도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거의 다 된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사실 나올 수 있는 이제 이슈는 기술 수출보다는 이제 임상의 진행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을 했던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혹은 뭐 안구 건조증 치료제 이런 쪽에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상이 보통 1년에서 2년 까지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신다면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모멘텀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간 결과가 나오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재가 나오고 나서는 주가가 좀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흐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항상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과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올바이오파마가 뭐 기술 수출을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술력이 워낙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손실이 좀 크시더라도 일단 보유해서 좀 가져가시는 방향들 좀 고려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지금까지 한올바이오파마가 연구를 했던 그런 기술 내역들을 보면 사실 주가가 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4만 원까지는 사실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매도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보유해서 좀 버티시면 매수가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좀 보유해서 가져가시는 방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은요.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시간을 투자하시면 매수 가격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상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상황 보시면서 이 종목의 흐름 잘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 골라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어떤 종목 풀어볼까요? 이분의 고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KCTC고요. 매수 가격 3,500원에 비중 10%입니다. 얼마까지 보고 갈까요? 라고 끝자리 번호 740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KCTC 이 종목은 어느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모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KCTC는 제가 아마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는데 그거 매수를 하셔가지고 얼마까지 좀 가야 되는지를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이제 뭐 목표 주가도 미리 말씀 드렸었고 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 방송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제가 목표 주가를 좀 간략하게 단계별로 잡아드리면 3,5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보합 수준이시고 4,000원 1차 정도 일단 목표 주가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움직이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대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4,000원 좀 더 뚫고 올라가게 되면 4,5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만 놓고 볼 때 사실 4,500원 이상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주가라고 하는 것이 꼭 실적에 꼭 수렴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4,000원, 4,500원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목표 수익을 먼저 정해 놓으시고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CT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은요. 목표 가격 4,000원, 4,500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담 내용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조 문자 상담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조의 거 받아주세요. 네, 조금 전에 그 7409님께서 KCTC 그 상담 의뢰하셨던 것처럼 가끔 가다가는 종목 가운데 저희가 수익 해결사에서 미리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겹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주식 해결사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의 이름을 쓰시면은 그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7409님의 경우에는 주식해결사 KCTC 이렇게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맨 위에 그 동영상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걸 통해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채워볼 만한 종목 공개해야 되겠죠. 수익해결사 바로 이어가겠습니다.